자, 이동관의 지명이 강행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강행된 거죠 지금 이미. 네. 네. 어차피 후보자 이제- 낙점됐으니까. 청문회가 15일부터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걸 물 건지 각 언론사들이 하나하나씩 사전 의혹을 또 꺼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폭은 이미 얘기한 거고요. 학폭 관련해서도 이제 이동건이 학폭을 뭉갰을 때 교육부가 이거를 공소시효가 남았는데도 그냥 항고 포기를 해갖고 교육부도 여기를 봐줬다라고 하는 거기에도 압력이 갔을 거라는 의혹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아유 인사청문회 통과한 법무부를 뭐라고 해야지. 인사검증 안 했대잖아 이번 경우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안 하면 안 되지. 이때까지 다 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대통령실에서 쳤어.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 자료 공유가 안 됐대요. 네, 이럴 때는 또 안 됐다고 동훈이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건 인사청탁하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일종의 로비, 당시에 부인을 통해 갖고 로비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씨가 이제 외부적으로 나가서 바지 노릇을 하면 안에서 쏠쏠하게 돈을 챙기거나 뒤에서 업무 정리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매수라든지 매관 매직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힘을 쓰는 거는 또 부인이 그렇게 내조를 잘 아이 하시더라고요. 이 조심하세요. 패턴인가 봐. 또 고발당해요 또. 이미 한 서너 건 왔어, 저기서. 예고, 아이고. 고발, 예고가. 아이고. 그래서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한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관 부인이 지난 2010년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 이동관 측이 해명을 했는데요. 말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판결문에서는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해서 그날 밤에 돌려줬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즉시 찾아가서 돌려줬다고 말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력서에 대해서는 그런 이력서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 달라졌냐면, 이제 돈 봉투, 돈 쇼핑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돈 쇼핑백에 대한 문제는 5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을 담아갖고 보내왔다는 겁니다. 보내와서 처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청와대 안에, 그 당시 청와대였으니까 공직기관 비서실에다가 신고를 했대. 네. 나한테 2천만 원 이 새끼가 뇌물을 주고 갔어요. 이 새끼 혼내주세요. 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 접수 기록이 없죠. 네. 심지어는 이 뇌물을 주고 얘를 혼냈다. 엄중하게 고발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계속 얘가 말하자면 청와대에 있는 주요 실세 인물들이라든지 장관들을 데리고 저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돈 봉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람을 취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취직이 안 됐어요.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자리를 부탁했다라고 야, 기사에 근데 써 있습니다. G20 홍보기획단장을 2천만 원 주고 살 정도로 비용이 많이 주나 봐요. 홍보 비용을. 이게 2010년에 2천만 원이잖아. G20을 알리는데 네. 그 홍보비를 써. 그리고 거기에 단장이 있어. 근데 그 단장으로 가면 내가 업체 선정도 할 수 있고, 뭐 일도 할 수 있고, 프레카드도 찍을 수 있고 하는데 그 자리를 따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줄 정도면 내가 보기에 2억은 넘게 남겨 먹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2천 원 쐈을 거다 생각을 와,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준 것보다는 뭐 얻는 게 많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취직이 안 돼요. 그 자리를 네. 못 받습니다. 그게 2달 후예요. 떨어지는 게 거의. 이게 확인이 되는 게. 문제는 2천만 원이 갔단 말이야. 네. 당일날 찾아가라고 해서 돌려줬다 그랬어. 네. 그러면 돈 준 사람이 와서 도로 받아간 거죠. 요건 법정 진술로 있어요. 네. 판결문에 있습니다. 판결문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문제는 이 사람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돈을 돈을 줬던 받은 사람 적이 돈이 돌아온 적이 없어. 돌아온 적이 없어. 와우. 그래서 예를 들어 돌려줬다고 하면 준 사람이 돈을 받아간 거잖아. 네. 받은 사람이 너무 기억을 잘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받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억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게 판결문에 있어. 이게 바뀐 게 중요한 거야. 얘는 직접 갖다 줬다 그러잖아. 준 거를 이동관밖에 몰라.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받으러 왔냐, 이동관이 갖다 줬냐의 문제인 거지. 이 모든 게 당일날 이루어졌다 그랬어. 아니야,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본인이 받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법정 기록에 있다는 거야.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 네.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 그날 당일날 돈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동관 부인은 아무 죄가 없어요. 빼줬단 말이야. 이걸 빼준 검사가 누구다? 한명숙 총리를 의자가 돈을 받아갔다라고 했던 이 검사가 거기 껴있는 수사부가 결과적으로는 이 아줌마를 빼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기록으로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일날 와서 받아간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돈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증언을 번복하게 되면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라면 검사가 다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을 바꾼 거예요. 내가 갖다 줬다니까. 언제 갖다 줬어요? 기억 안 나? 그 비 오는 날 내가 이 봉투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갖다 줬잖아. 언제 그랬어요? 에이, 사람이 못 쓸 사람이네. 받아놓고 모른 척하네. 라고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다치니까. 그걸 봐줬던 검사가 다치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야, 매우. 결국 검사까지 똘똘 말려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시 얘기해서 이력서, 부인한테 이력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인이 이력서를 받았으면 사실은 부인이 먹고 끝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아니면 부인이 남편한테 안 알리고 내조로 이 사람 좀 꽂아줘요 라고 G20 홍보단 쪽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부인이 그만한 힘이 없었는지 이동관이 이 이력서를 받았다라고 진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받고 안 해줬다는 게 아니라 받기는 받았다고 원래 그랬단 말이야. 전에도 인정을 했어. 이력서를 받은 거는. 예? 돈하고 이력서를 마누라가 받은 건 사실이니까. 줬다는 놈이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문제는 이제는 이력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 기억이 없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억이 왜곡됐거나 아니면 부인이 애초부터 남편과 상관없이 뒷주머니를 차고 매관매직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이력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 거는 판결문 진술을 아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문을 부정하고 있어, 지금. 공직에 갈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사는 당일날 돌려받아 갔다고 했으니 자, 그 돈을 줬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그 돈 돌려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 뭐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거겠죠. 그 판결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맞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받았던 걸 인정한 게 아니라 판결문이 그렇게 돼 그렇다면 있다면. 맞겠죠? 라고 했다는 건 뭐냐? 그 판결문을 만들었던, 그거를 기소했던 검사 측하고 딜이 된 거예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기소해서 빼자. 너 뇌물자 늘어나니까. 라고 해서 한 거고, 문제는 2천만 원은 허공에 떠 있다는 거죠. 누가 썼을까요, 이 2천만 원은? 아들 복싱 체육관비로 쓰지 않았을까요? 이동관 측은 본인뿐 아니라 부인까지 거론하면서 카더라식 보도를 할 경우 법적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라고 경고했대요.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라고 미디어널이 쓰고 있습니다. 맨날 경고나 하고 협박이나 하고. 그러니까. 무슨 가짜 뉴스네 괴담이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법정 진술하고 반대로 얘기한 건 이동관이잖아. 그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우리가 못해? 이거 의혹도 제기도 우리가 못하는 언론이 무슨 그게 필요가 있었냐 있나? 없었냐 그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애초에 말이 바뀌었잖아 중간에. 판결문의 내용과 달라졌잖아요. 본인의 말이. 왜 바꿨냐고. 그냥 쉬운 거 아니야. 판결문대로 우기면 돼. 그날 밤에 불러서 얘를 돌려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실제 돌려준 행위가 안 일어났고
이걸 갖고 돈을 제공했던 당사자가 그와 관련된 동선을 내버리면 예를 들어 그날 나는 도저히 이동관 집에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뭐 지방 출장이었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그 시간에 만남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리바이를 주장해버리면 네. 이동관이 낮추는 게 이동관을 봐줬던 검사 나부랭이 새끼들이 다 새끼라도 되지 뭐. 특정해서 누구라고 얘기 못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동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자기가. 검사를 보호하기 검사를 보호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검사, 판사 이게 지금 연관돼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닐 거거든. 그래서 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계속해갖고 줄줄이 사탕으로 물려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쌍방울이 앞으로 그 당하는 것처럼 이와 관련된 이동관 사건에 참여했던 검사, 판사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와, 이것도 그전과 마찬가지로 한 사건이 터졌는데 줄줄이 다 엮여 있네요. 그렇죠. 원래 얘네들은 조직범죄잖아요. 조직범죄. 네. 그래서 아유, 진짜.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조금 뭐 번외의 얘기지만 처음으로 줄리에 대해서 매춘부라 그랬다고 지금 현직 검사를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어요. 아니 뭐 현직 판사는 업무 시간에 저기 강남에 가갖고 성매매를 하고 와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진혜원 검사를 기소를 했어. 이거 동업자를 최초에 기소한 거거든요. 동업자가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혜원 검사는 자기 조직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안에서 똑바로 제정신 막혀 있는 검사는 김은정 검사하고 진혜원 검사밖에 이문정 검사하고 그 진혜원 검사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어. 근데 SNS에 줄리라고 직접 언급한 것도 없고요.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줄리의 스펠링을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 밑에 뭐 창녀라고 썼다라고 하는 그 어원도 그 창녀가 아니라 합성어로 쓴 거고 다른 데서 여러 번 썼다라고 하면 사실 이보다 더한 짓을 했어도 동업자인 진혜원 검사는 기소를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이거 뭘로 한 거야? 뭘로 기소한 거야 이게? 명예훼손. 그렇죠. 네. 줄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건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야. 줄리는 지금 세상에 없는데 명신이는 그때 혼입을 덮고 있었을지 몰라도 줄리는 없는데 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것 가지고 현직에 있는 검사를 변호사도 아니고 뭐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했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영장 나왔었겠지만 불구속으로 한 것만 해도 봐줬다고 생각하는 건가? 근데 이게 옛날에 쓴 건데 이게 올라간 거네요? 작년에 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비난만 하다가 이걸 최근 들어와갖고 추가로 갑자기 불구속 기소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출구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선 나와야 되는데 줄리 얘기가 도저히 안 들어가니까 네. 협박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이제는 안혜옥 회장 다음에 진혜원 검사까지 하면서 니들 봤지? 나 이거 검사도 가만 안 있는 사람이야? 라고 협박질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더 많이 해야죠, 우리는. 왜? 발광을 하는 거 보면 저게 약점인 거거든. 응? 계속 해야겠네요. 아니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아니 두들겨 패도 꿈쩍을 안 하던 애가 살짝 간지럽더니 자지러져. 그럼 그 부분을 계속 해줘야죠.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 얘기를 하다가 그 방송 댓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잖아요. 우리 좀 김건희 관련해서. 김건희 성형 관련돼갖고 그 길지도 않아. 1분짜리 쇼트 올렸거든요. 쥐들이 와갖고 자꾸 듣고 악플 달고 그래갖고 120만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지나가다가 뭐야 120만 원.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거 장사 되네 그래갖고 자꾸 쇼트에서 올린단 말이야. 아. 그동안 최고 조회수는 우리 네. 슈발로마의 우리 연지우의 그렇게 슈발로마 말씀하시면 연지우의 슈발로마가 오해하실 수 100만이었는데 이거를 줄리 성형이 거뜬하게 대박. 역전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몰아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직도 그 슈발로마가 138만 원 그래? 1위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2위가 세금으로 야매 성형 1타 강사 김건희 안면 거상술이 124만 4천. 한 8만 남았네요. 네. 과연 아니, 역전을 한- 할 수 있을지. 12,000 남았어요. 12,000 남은 거야? 어. 네, 금방 역전되겠네요. 지금 추세로 보면. 네. 그래서 줄리 의혹하고 네. 이동관에 이제 이 돈 받아 처먹은 매관 매집 요 부분하고 또 한동훈의 청담동은 걔네가 제일 안 건드려 줬으면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민해요. 네, 다른 것도 다 있겠지만 네. 이건 계속 긁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송 작가는 언젠가 그 혼리불 안에 같이 있었던 분의 아니면 그건 줄리가 아니니까 명신일 수도 있는 거고 줄리가 아닌 제3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분의 진짜 인터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거는 책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응? 그 왜 르윈스키가 옛날에 저기 클린턴. 루이스키 클린- 해보록처럼 그렇지. 그날 혼리불에서 근데 이게 해보록이 좀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안혜욱 회장님 이번에 경찰 진술 가갖고 또 심각한 추가 폭로를 해버리시는 바람에 경찰에서 네. 어. 한 번만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건 그 전에 그건 했었던 지금 거. 그 전에 했던 거. 아니, 그래서 1년 내가 전에. 도대체 그러면 몇 번을 했다는 겁니까? 라는 차원에서 내가 또 집요하게 같이 술 먹으면서 물어봤잖아. 그래서 안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셔갖고 제가 네. 딴 데선 들을 수 없는 증언을 청취를 했는데 오.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이건 오프 더 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 술 사주신다고 연락 오시면 그날 밤 홍리불의 진술에 대해서 대하사극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